여러분, 혹시 지갑 속에 든 돈,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무런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이나 무의미한 숫자로 변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튼튼해 보였던 제방이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듯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화폐 역시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강대국의 주요 통화들이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는 복잡하거나 신비로운 비밀이 없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예외 없이 반복되는 6단계의 순서가 있었을 뿐입니다. 1단계, 정부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찍어냅니다. 2단계,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지만 모두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3단계, 국민들은 신뢰를 잃고 자국 통화에서 벗어나 다른 자산으로 부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4단계, 소위 똑똑한 돈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5단계, 초인플레이션, 즉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화폐 가치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마지막 6단계, 화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새로운 화폐로 대체되거나 그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1923년 독일의 마르크화는 안정적인 통화에서 완벽한 무가치 상태로 추락하기까지 단 4년이 걸렸습니다. 1991년 90년간 존재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루블화는 불과 900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 달러는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남긴 채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는 가치의 9%를 잃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4개의 통화, 4번의 완벽한 죽음, 모두가 6단계의 공식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외회도, 변형도 없었습니다. 이 순서는 일단 후반 단계에 접어들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예측 가능하며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바로 4단계 자본 유출의 단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화폐가 실제로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정부는 항상 너무 늦을 때까지 괜찮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왜 수학적 계산은 달러가 앞선 4개의 통화를 죽음으로 이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경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이 6단계의 패턴 그 자체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쇄기를 돌릴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기록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방아쇠와 반응입니다. 항상 위기가 먼저 찾아옵니다. 전쟁, 경제 붕괴, 부채 문제 등 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세수는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수할 것인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올려 경제를 침체시킬 것인가? 혹은 돈을 찍어낼 것인가? 정부는 매번 돈을 찍어내는 가장 손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고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으며 당장의 고통 없이 계속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통화 공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부는 이 돈으로 군인 월급을 주고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빚의 이자를 갚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는 관리되고 청구서는 지불되며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2단계는 인플레이션의 등장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연 5%, 10%, 20% 수준으로 아직 재앙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외부 요인을 탓합니다. 전쟁으로 공급망이 무너졌다고, 투기꾼들이 사재기를 한다고, 혹은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우리 통화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물건 값을 올리는 상인들을 투옥하겠다고 위협하며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곧 통제될 것이라는 선전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3단계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의 심리가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물가가 해마다 2배씩 뛰는 것을 목격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곧 부를 잃는 길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어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금, 부동산, 외화 등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는 자국 화폐보다 가치를 더 잘 보존해주는 실물 자산을 사들입니다. 저축 대신 현금을 최대한 빨리 써버리고 죽어가는 자국 통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임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돈을 없애려고 하면서 화폐 유통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4단계는 자본 유출입니다. 부유층과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봅니다. 그들은 나라 밖으로 돈을 빼돌립니다. 외화로 환전하고 해외 자산을 매입합니다. 중산층도 이를 따르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은행은 인출을 제한하고 정부는 자본 통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흐름처럼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돈은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국제 기업들은 해당 통화로 결제받기를 거부합니다. 외환보유고에 그 나라 돈을 쌓아두었던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매도를 시작합니다. 국내외적으로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입니다. 일단 자본 유출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5단계는 거의 피할 수 없게 됩니다. 5단계는 초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가 실시간으로 죽어가는 단계입니다. 물가는 주 단위로, 그 다음엔 일 단위로, 마침내는 시간 단위로 2배가 됩니다. 아침에 10원이었던 빵 한 조각이 오후에는 20원이 됩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말이 되면 그들의 주급은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수레에 돈을 싣고 다닙니다. 기본적인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돈의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00만, 10억, 심지어 조 단위의 고액권을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돈을 찍어낼수록 죽음은 가속화될 뿐입니다. 평생 모은 저축은 완전히 사라지고 연금은 무가치해집니다. 그 나라의 화폐로 자산을 보유했던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6단계는 죽음입니다. 해당 화폐는 공식적으로 폐기되거나 비공식적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거부됩니다. 정부는 기존 화폐에서 0을 몇 개 떼어낸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그냥 그 돈을 받지 않고 물물교환이나 외화 등 다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전환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경제 전체의 교환 매개체였던 화폐가 불과 몇 달
혹은 몇 주 만에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보유했던 모든 사람,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모든 사람은 역사가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종이돈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믿는 만큼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죽는 순간 화폐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 패턴을 정확히 따라갔던 4개의 통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순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독일의 마르크화입니다. 이는 이 패턴이 불안정한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은 금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통화를 가졌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1단계는 19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4년간의 총력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전쟁에서 패배하자 빚만 남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르사유 조약은 1320여 골드마르크라는 불가능한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황폐해져 세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독일 정부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단계는 1920년에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1921년에는 인플레이션이 50%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배상금과 투기꾼을 탓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3단계는 1922년에 닥쳤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연간 2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보며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돈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는 즉시 가구, 음식, 금, 외화 등 실물 자산으로 바꾸었고 화폐 유통 속도는 폭발했습니다. 4단계, 자본 유출은 1922년 중반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부유층은 스위스나 미국으로 자산을 옮겼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23년 5단계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1월에 1달러당 1만 8천 마르크였던 환율은 11월에 1달러당 4조 2천억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숫자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전쟁 전 한 마르크였던 빵 한 덩이가 2천억 마르크가 되었고 사람들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손수레에 돈을 싣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6단계, 죽음은 1923년 11월에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1조 9마르크를 1렌텐마르크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과 연금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독일의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통화가 완벽한 무가치 상태로 전락하기까지 정확히 4년이 걸렸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루블화, 짐바브웨의 달러,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 역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은 달랐지만 화폐가 죽어가는 과정은 이 6단계 공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인플레이션을 부정하다가 신뢰를 잃고 자본이 유출된 후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함께 화폐의 죽음을 맞이하는 패턴은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 세계의 기축통화, 미국 달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패턴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시작점이 아니라 4단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1단계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때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수조 달러를 찍어내 통화 공급량을 폭발시켰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년간 통화량은 40%나 증가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돈을 찍어내는 전형적인 1단계의 모습입니다.
2단계는 2021년과 2022년에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자 정부와 연준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9%에 육박하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낸 자신들의 정책 대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문제를 탓했습니다. 3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파국적이지는 않지만 신뢰가 약화되는 징후는 뚜렷합니다. 미국인들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고 달러의 대안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축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알기에 저축보다 소비를 택하고 있습니다. 심리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4단계 자본 유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 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이후 3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매각했고, 러시아는 달러 보유고를 거의 제로로 만들고 그 자리를 금으로 채웠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없이 무역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73%를 차지했던 달러의 비중은 이제 55% 아래로 떨어졌고 그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 유출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돈이 다가올 위험을 보고 달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물론 미국 달러가 아직 5단계인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달러는 과거에 사라진 통화들이 갖지 못했던 세계 기축통화라는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성이 수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 매년 2조 달러씩 늘어나는 재정 적자,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반복되는 돈 찍어내기,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자본 유출까지. 이 6단계 패턴이 반드시 달러의 죽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4단계를 벗어날 방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지점에 도달했던 앞선 4개의 통화는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특별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패턴은 수학적이고 냉정합니다. 무한정 돈을 찍어내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쌓으면서 영원히 그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 분들은 이 지점에서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아픔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나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해야 했던 그 시절의 기억 말입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히 운율을 맞춥니다. 달러는 지금 4단계에 서 있습니다. 5단계와 6단계는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패턴이 항상 스스로를 완성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격동의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